안녕하십니까. SF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피터입니다. 오늘은 이제 포커스 10 시리즈의 5월 운용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시장의 현황과 저희 운용의 경과, 그리고 앞으로 운용에 대해서 생각하는 포인트들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시장의 상황을 잠깐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했던 섹터별 특징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역시나 가장 중요했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AI가 주도하는 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중순에 있었던 GPT-4 옴니라는 모델을 오픈AI가 발표를 하면서 애플과 협업하게 되는 오픈AI에 대한 기대감, 이런 현상들이 좀 주가에 반영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난달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인 매크로적인 환경은 어느 정도는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하의 시점이 하반기 이후로 좀 늦춰지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한 장세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AI가 주도하는 지금 생산성 향상의 과정이 일어나면서 전반적인 시장은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다. 글로벌부터 조금씩 이제 저희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 상위에서 가장 기여도가 높았던 것은 아무래도 인공지능 관련돼서 반도체 수요 증가가 계속 나타나면서 굉장히 높은 실적 성장을 보여줬던 엔비디아가 크게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서비스에 대해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나 전세 기업들이 수요 성장이 계속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견인하는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이제 AI에 관련된 기대감이 전혀 사실 좀 없었던 모습이 있어가지고 지난 1월에서 4월 정도까지는 부진했었는데 오픈AI와의 협력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그 기대감으로 기업 가치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실제 아이폰 판매량 같은 경우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은 성과들을 좀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5월달 동안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를 제조하는 대장장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는 TSMC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또 성장을 하면서 긍정적인 기여도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과의 하위 종목으로 좀 보자면 전월의 실적 발표 이후에 좀 긍정적인 흐름이었던 이커머스 기업인 아마존 같은 경우가 클라우드 사업에서의 점유율은 약간 좀 하락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부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면서 테슬라나 CATL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고요. CATL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분쟁 과정,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무역 분쟁이라 하기도 어렵고 미중 갈등 과정에서 CATL에 대한 견제 이슈가 또 발생을 하면서 1월에서 4월까지 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오다가 5월엔 좀 조정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변동 쪽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신규 편입한 기업이 아마존이 있었는데요. 기업의 실적 발표에서 저희가 좀 드러났던 특징들 때문에 신규로 좀 편입을 하게 되었는데, 이커머스 사업 부문이 기대 이상의 수익성 회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커머스 시장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사실 압도적인 기업인데, 항상 우려였던 것이 이 이커머스 비즈니스에서는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들면서 돈을 못 벌고 있는 게 문제였는데, 이 물류비의 개선이 좀 있었고요. 게다가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 23년, 23년을 거치면서 물류의 효율화 과정을 굉장히 많이 거쳤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물류 창고에서 로봇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인건비를 절감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 자체를 허브 앤 스포크 방식으로 굉장히 좀 효율화하면서 물류 효율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수익성으로 돌아왔다. 기존의 아마존 웹 서비스에만 의지했던 수익성이 이제는 이커머스에서 좀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지금 이제 알파벳의 그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대비해서 성장률이 다소 떨어지는 면이 있지만 여전히 성장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자체가 역성장한다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존 사업의 성장을 통한 전체 이익의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비중을 일부 축소한 것은 노보 노디스크였는데,
그러니까 GLP-1 기반의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장은 계속되는데요. 저희가 사실 뭐 릴리도 가지고 있고 노보 노디스크도 함께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GLP-1에 대해서 일부 좀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굳이 이제 릴리가 아니라 노보 노디스크였던 거는, 릴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치매 치료제 같은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블록버스터가 될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릴리는 비중을 유지하고 노보를 비중을 좀 축소를 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다소 언더퍼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성과의 뭐 요인을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보다도 일단 시장의 특징이 뭐였냐 하면 밸류업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것들인데, 전통적인 기업들, 뭐 페트로차이나라든지 뭐 중국의 이제 전통 뭐 국유 기업들이 좀 회복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고요. 금융사들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드러나면서 좀 기업 가치가 회복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좀 성장형 종목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포트폴리오가 시장 대비 언더퍼폼하는 것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과 상위 기여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적 성장세나 수익성 회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핀도어도어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테무가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은 좀 둔화됐지만 그 외 지역에서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이러한 핀도어도어 같은 테무 같은 저가 이커머스 플랫폼을 대체할 만한 글로벌 플랫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비중 측면에서도 비중을 좀 더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인들의 여행 수요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뭐 최근에 단오절 같은 경우에도 그 2019년 대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수요가 회복되는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여행 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트립닷컴 같은 기업이 긍정적으로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면서 저희에게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성과 하위 측면에서는 애플과의 협업 가능성이 좀 대두되면서 지난달까지 흐름이, 4월달까지 흐름이 좀 좋았던 바이두가 실적 발표를 통해서는 사실 성장성, 전체적인 성장성 측면에서는 약간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부진했는데요. 아무래도 아직은 이제 바이두에서 AI가 차지하는 사업부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AI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는 점차 실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진한 기여를 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어떤 요인이 있었다라기보다 4월까지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조정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달에 편출했던 아머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뭐 이 기업이 굉장히 안 좋아서라기보다 저희가 이제 섹터 비중을 조금 더 인공지능과 관련된 섹터 비중을 추가하고자 기업을 좀 추가했는데요. 폭스콘 인더스트리얼 인터넷이라는 신규 기업을 좀 편입을 했는데, 이 기업이 뭐를 하냐면 엔비디아의 칩셋을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주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를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려서 이게 약간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서버 자체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때도 이러한 서버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지금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중국의 AI 성장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희가 노출된 건 사실 지금 바이두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엔비디아와 같은 이제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과 함께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편에서 저희가 이제 소비재 비중을 좀 축소한 것은 지금 이제 소비재 중에서도 조금 더 고급 브랜드인 아크테릭스 같은 걸 갖고 있는 아머 스포츠를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건 사실이고, 아크테릭스 성장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아크테릭스만이 아니라 살로몬이라든지 윌슨 스포츠 같은 또 다른 브랜드들이 있는데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사적인 성장성이 지금 그렇게 세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좀 이제 보류하는 차원에서 비중을 좀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비재 브랜드의 성장성도 주목은 되지만 전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인공지능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촬영일이 6월 11일 화요일인데 일단 엔비디아가 지금 6월에 들어와서 애플의 시가총액을 역전해서 전세계 시가총액 2등의 기업이 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이 엔비디아인 상황이고요. 이럴 수 있었던 바탕이 사실 실적 발표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어서
대만에서 있었던 컴퓨텍스라는 행사를 통해서 새로운 신제품 라인업을 또 내놨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모습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일단 260% 성장을 했고요. 전년 대비해서.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부문의 매출액은 420%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시가총액 2등 기업이 이 정도까지 성장한다는 거는 너무나 사실 폭발적인 성장성이기 때문에 둔화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저희도 리스크를 고려를 하지만 컨센서스를 굉장히 상회하고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실적에서의 이슈는 특별하게 보이진 않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텍스를 통해서 발표된 것이긴 한데 블랙엘이라는 H200 다음의 모델이 이제 올해부터 나오고 내년까지 이어지는데 그 다음까지 루빈이라는 그런 이제 그 다음 라인업까지도 좀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1년마다 나오게 될 기술 혁신들을 좀 로드맵을 제시를 했고요. 이게 과거에 인텔이 제시했던 그런 이제 로드맵과 좀 유사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엔비디아가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우려할 수 있는 포인트는 올해 굉장히 많이 수요가 있으면 내년에 이 수요가 꺾이지 않을까,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성능을 향상하면서 매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우려를 좀 잠재우고 있는 모습이다. 거기에 더해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특징은 이 회사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가 아니라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썼고요. 컴퓨텍스 행사에서도 젠슨왕 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는 이제 토큰을 만들어내는 AI 팩토리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반도체를 사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고객 여러분들이 또 회사들이 일반 B2C 고객들이 엔비디아의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AI에 필요한 새로운 연산을 공급해 나가는 그런 이제 공장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 AI 반도체를 만들면서 엔비디아를 대체해 나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전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용이라든지 계속해서 그 성능 향상을 이룩하는 것들에 비해서는 사실 속도가 좀 안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젠슨왕 같은 경우는 AI 개발을 위해서 단순하게 칩만 필요한 게 아니라 네트워크 장비, 그러니까 이게 GPU가 굉장히 많이 있고 거기에 메모리 반도체까지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통신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인풋과 아웃풋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거는 네트워킹이거든요. 이제 그러한 장비들부터 이걸 이루는 소프트웨어, 인프라스트럭처 전체적으로 굉장히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전부 다 제공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이런 시스템적인 경쟁력을 늘려나가겠다 라는 포인트로 이번에도 좀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좀 앞으로도 많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앞으로 수요가 꺾일 가능성 충분히 존재는 하지만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면서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여기에 이제 실적 발표에서의 내용을 가장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굳이 조금 안 좋았던 점이라기보다 약간의 문제점을 좀 찾자면 GP 마진,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이 약간 하락할 수 있다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우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 자체가 지금 GP 마진이 78%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이 78%라는 거는 반도체 기업이지만 너무 어마어마한 수준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지금 65%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약간의 둔화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걸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2020년에도 엔비디아를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그 당시에 비트코인과 함께 암호화폐가 굉장히 핫하게 올라오면서 채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잖아요. 근데 그때 채굴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게이밍용 GPU를 사다가 채굴하는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실제로 그 수요처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수요가 빠지니까 급격하게 좀 하락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다시 이제 AI 시대 이후 약간씩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 포인트에 대해서 플랫폼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 기업의 노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냥 노력으로만 봐주는 게 아니라 재무제표상에서 실제로 그런 숫자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주목해서 보시면 앞으로 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 이익의 질에 대해서 평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의 혁신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뉴스들을 보다 보면 굉장히 어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생활의 관점에서 조금씩 우리의 호흡대로 지켜보시고 판단해보고 상상해본다면 오히려 이 시기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같이 주식 투자를 하고 주주가 돼서 주인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의 변화 속에서 좀 행복한 고민들을 하면서 함께 이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리치투게더 함께 부자 되는 꿈을 이룰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달에도 저희가 잘 운용해서 6월 운용 보고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